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젯밤 10시쯤 우리나라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분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집행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결정을 정면으로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재가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진행이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성탄절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1시에 대검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윤석열은 어제의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그리고 문 대통령의 정직 재가 결정이라는 두 번의 담금질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재량권이 없다던 인사권자 문 대통령보다는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청 법 제12조 3항이 윤 총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윤 총장의 뒤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며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들이 내년 7월까지 윤 총장의 임기 완성을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 퇴임하면 야권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반 문재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응집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돌발적으로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그것을 일주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을 재가하자 이것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추 장관의 행정 독단, 그리고 문 대통령의 국정 독단을 우리나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발명품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장관이 아집과 독단으로 위법한 찍어내기 인사의 진행을 밀어붙일 때 그러한 행정 독재를 제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의 성탄절 2부의 축복 메시지처럼 환영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피신청인이 되는 상대방을 추미애 장관으로 적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이 신청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 취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추 장관의 징계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처분을 정지한다고 명확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과 추 장관이 명백한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당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힘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결집시키고 국론 분열을 통제불능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들이민 징계 사유는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 대부분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퇴임 후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두고 이 법원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것도 윤 총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기각했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피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일부 표결에서는 3명만 참석해서 기각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징계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본 것으로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자체를 무효라고 본 것이나 비슷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정직 2개월의 손해는 금전보상에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뜬금없이 웬 금전보상이냐고 묻는 시청자도 계시겠으나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흔히 보는 표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법무부의 무리한 위법 징계가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침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부적으로는 경질해야 한다.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찰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한 윤 총장은 적극 행보를 시작해서 조직을 추스르고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즉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울산 선거 개입 수사 같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떨고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던 쪽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딸의 입시 비리 관련 7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징역 1년형이 구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출마 금지법도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당 강성파들은 이제 2판 4판이라느니 다시 촛불을 들자느니 법조 카르텔을 깨자느니 국회에서 판검사를 탄핵하자는 등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통치행위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가 제동을 거는 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사람은 지금의 문 대통령일 것입니다. 국정운영 스타일을 확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권력 중독에 걸려있는 지금 그것이 가능할까 회의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25일 오후 사과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럴 때 TV 카메라 앞에 설 줄을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대한다 그러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가 반절, 경고가 반절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잘못된 징계를 사과한 것이 아니라 혼란을 사과한 것이고 검찰을 향해 경고를 한 것입니다.